반갑습니다. 지재현의 조상규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것은 앞에 이제 전반적으로 국가 R&D라든지 뭐 R&D의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좁게 출연연 우리나라 이제 국가 R&D 부분 중에 있어서 국가 R&D를 활용하는 출연연의 R&D 효율성, 그 중에서도 이제 효율성을 일반적인 R&D를 통해서 순수한 연구 개발의 성과물과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이 이렇게 많이 성과 압력을 넣고 있는 그러니까 성과 창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의 효율성을 구분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앞서 이렇게 얘기했듯이 이제 전통적인 DA 효율성 부분하고 많이 효율성을 이렇게 여러 가지 모형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DA 효율성이나 뭐 성장 회계 효율성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효율성 분석이 있는데 제가 분석한 것은 DA 효율성, 그리고 DA 효율성의 어떤 조금 매저가 조금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보완하는 네트워크 DA 이 부분을 가지고 효율성을 분석하였습니다. 출연연의 주요 업무는 이제 원천 기술 개발 그리고 성과 확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 정책 지원을 위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 그리고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서 앞선 과거 과학기술 경쟁력을 이렇게 견인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2000년 이후에 가서 보니까 민간 산업체라든지 대학의 R&D 역량이 크게 이렇게 성장하면서 출연연의 그 역할이 약간 모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초과학 기술의 구축 보급 임무에 한정될 게 아니라 시장에서의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 전략으로서는 이제 이러한 국가 R&D를 통해서 발전시킨 R&D 성과를 기술 이전이라든지 사업화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하고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데 적극 활용해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출연연의 R&D 활동을 통해서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R&D 효율성을 보고, 그리고 창출된 지식재산을 기술 이전 및 사업화하는 성과 확산 효율성, 이렇게 두 가지로 인과관계를 엮어서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DA 형태와 네트워크 DA 효율성, 이 두 가지의 효율성의 결과를 비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연연의 그 연구 성과를 연구기술 중심의 효율성과 연구기술 성격, 이게 산업기술이냐 뭐 순수 연구기술이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비교해 보았고요. 그리고 IP 역량의 지표로서 기술 이전 전담 조직을 고려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DA는 주로 보면 그 특징은 비모수적인 형태로서 선형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고요. 네트워크 DA는 이러한 DA 모형 구조에서 내부의 하이 프로세스에 이제 충돌하는 부분이 인간관계의 모형을 구축할 때 충돌되는 모순적인 형태를 이렇게 보완하는 형태로 발전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효율성이다라고 하면 투입 대비 산출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라는 직관에서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효율성은 투입분의 산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형은 뭐 규모 효율, 규모 수익 불변이라고 CRS 형태와 VRS 가변 규모 수익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규모 효율, 규모의 적절성, 이 연구개발 사업이 충분히 적절한 규모를 이루고 있는가라는 형태를 분석하는 형태인데 CRS와 VRS 구조 형태를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러한 R&D 투입이 적정 규모인가, 지금 규모를 계속 투입하면 할수록 산출이 더 증가하게 되느냐, 혹은 지금의 투입을 증가할 때 그 꾸준한 비례적인 형태이냐, 아니면 투입을 해도 갈수록 이게 체감하는 형태이냐,
이런 상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형태는 이렇게 내부 하위 프로세스가 서로 인과관계로서 연결되는 구조를 살펴보는데요. 전체 프로세스의 최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면 내부의 하위 개별 프로세스를 연결하는 중간 산출물의 최적 규모를 내부적으로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DA 형태는 투입과 산출 그 관계만을 살펴보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인과관계로서 연결되는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효율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출연연이라든지 국가 R&D에 대한 그 효율성을 분석하는 선행 연구들은 주로 보면 뭐 R&D 투자에 대해서 산출해 놓는 이제 논문, 특허, 기술료 수익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나오느냐 이런 부분을 보는데, 본 연구에서는 국가 R&D 투자를 통해서 논문 1차적으로 중간 산출물인 논문이라든지 특허, 그리고 그 최종 산출물로서는 그 논문이라든지 특허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한 기술 사업화라든지 기술료 수익을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형은 뭐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 변수는 투입 요소는 연구개발비와 연구 인력 수를 이렇게 했고요. 중간 산출물로는 SCI 논문, 특허 출원 수, 그리고 최종 산출물을 산출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그 이후에 투입되게 되는 TLO 관련된 변수와 최종 산출물로는 기술 이전이라든지 기술료 수익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차는 1차적으로 이제 투입 요소가 중간 산출물까지 가는 데는 임의적으로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렇게 기존 선행 연구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 산출물에서 최종 산출까지 가는데 성과 확산 프로세스를 이루는데 한 1년 정도의 기한이 걸리는 걸로 이제 선행 연구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마다 많은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이렇게 연구의 한계상 이렇게 임의적으로 중간 산출물의 2년, 최종 성과 프로세스의 1년 이렇게 시차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출연연의 연구기술 분야를 산업기술과 기초기술 분야로 이렇게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고요. 그리고 기술 이전 전담 조직의 독립 여부에 따라서 독립 TLO와 공동 TLO 이렇게 구분해 보았습니다. 연구기술 기준 기술 통계를 보면 산업기술과 기초기술 출연연들의 규모를 보면 산업기술에 이렇게 방점을 두는 출연연들이 훨씬 규모가 큽니다. 연구개발비는 오히려 이제 기초기술이 더 크지만 다른 TLO 예산이라든지 뭐 기술료 수입이라든지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산업기술 출연연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TLO 형태의 기준을 봤을 때도 독립 TLO를 취하고 있는 출연연들이 훨씬 큰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에 한 3배 정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TLO 예산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 수익 같은 경우에는 뭐 훨씬 한 11배 이상의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연 R&D 성과 확산 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주로 SCI 논문 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요소들과의 상관계수가 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특허 출원 수와 기술료 수익 간의 상관계수는 굉장히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DA를 이용해서 출연연의 R&D 성과 확산 효율성을 살펴보면 연구기술 기준으로 봤을 때 연구기술이면 이제 산업기술과 기초기술 이렇게 구분해서 출연연의 효율성을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이제 R&D 프로세스 부분에 있어서는 R&D 프로세스 이게 연구
국가 R&D가 투입됐을 때 R&D 프로세스와 그리고 그 R&D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또 성과 확산 프로세스로 이어지는데, 그때 R&D 프로세스 부분에서는 기초기술 출연연들이 좀 더 나은 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 확산 프로세스 부분에 있어서는 산업기술 출연연들이 조금 더 나은 효율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TLO 기준으로서는 처음 퍼스트 스테이지인 R&D 프로세스에서는 초기 2년 앞부분에서는 보면 독립 TLO가 더 나은 효율성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성과 확산 프로세스에서도 독립 TLO가 더 나은 효율성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이후로 최근으로 이렇게 보면 15년, 16년, 17년 이렇게 넘어가면서는 공동 TLO를 유지하고 있는 출연연들이 효율성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면서 공동 TLO의 효율성이 더 높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개변 출연연들에 보면은 뭐 몇 개 1번, 3번, 뭐 23번, 4번 뭐 이런 출연연들은 보면 R&D 프로세스 첫 번째 프로세스에서는 효율성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다가 그 이후 두 번째 프로세스 성과 확산 프로세스에서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형태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또 특정 이제 9번이라든지 15번, 16번, 20번, 21번 이런 출연연 같은 경우에는 R&D 프로세스에서는 높은 효율성을 나타내다가 성과 확산 프로세스에서는 효율성이 좀 다소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나타냈습니다. 윌콕슨 랭섬 테스트를 통해서 DA 효율성의 분포를 봤고요. 여기에서 보면 일단 산업기술과 기초기술의 분포가 이렇게 서로 이제 얼마나 다른지, 산업기술과 기초기술의 분포가 서로 이렇게 얼마나 다른지를 비교해봤습니다. 근데 랭섬 테스트를 통해 보니까는 여기 성과 확산 프로세스 여기에서만 이렇게 유의하게 좀 서로 분포가 다르다라고 나오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크게 다르다라는 것을 이렇게 유의미하게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분포를 보면 대체적으로 산업기술은 이렇게 중앙 부분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앙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 확산 프로세스에서 분포는 최적 효율성인 일부분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한 프로세스 내에서도, 그러니까 R&D 프로세스라든지 혹은 성과 확산 프로세스라든지 그런 동일한 프로세스 내에서도 출연연의 연구기술 형태라든지 TLO 형태에 따라서 효율성의 분포가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성과 확산 프로세스에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성과 확산 프로세스에서는 이제 확실히 서로 다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 효율을 살펴봤는데요. 규모 효율성은 독립 TLO와 이제 공동 TLO를 봤을 때 독립 TLO가 규모가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일단 아까 그 기술 통계를 봤듯이 독립 TLO가 훨씬 규모가 컸는데 그 규모가 큰 만큼 독립 TLO의 효율성, 규모 효율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출연연의 적정 규모가 연구 활동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독립적인 TLO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모 보수 RTS 출연연의 규모 보수 형태를 보면은 R&D 프로세스에서나 성과 확산 프로세스에서도 보면 어느 프로세스는 R&D 프로세스 두 개의 프로세스 모드에서도 다 IRS 이게 투입을 하면 할수록 산출이 증가가 더 급진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IRS의 형태가 더 이렇게 20개 혹은 이게 또 13개 평균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투입을 하면 할수록 더 증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엔 규모를 더 키워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R&D 프로세스에서 더 많은 IRS가 나오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게 R&D는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포화 상태다. R&D 투입은 지나치게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출연연에 있어서도 R&D 투입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제 여전히 성과는 계속 더 증가하게 투입보다 훨씬 산출이 더 증가하는 형태, 아직까지 성장기 상태인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성과 확산 프로세스에서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분석했던 이제 DA 분석과 네트워크 DA 분석 이거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DA 분석에서는 효율성이 기초 기술이 더 R&D 프로세스에서는 기초 기술이 더 높게 나타났지만은 네트워크 DA에서는 산업 기술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과 확산 프로세스에서도 이렇게 산업 기술의 효율성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TLO 기준에서 봤을 때는요. 이렇게 뭐 기간에 따라서 독립 TLO를 갖춘 출연연이 더 높게 나타나다가 또 후반기에는 공동 TLO를 갖춘 출연연이 더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었는데 그런 내부적 충돌을 이렇게 고려한 네트워크 DA를 이용했을 때는 보면 독립 TLO를 갖춘 출연연이 더 높게 R&D 프로세스에서도 더 높게 나타나고 또한 성과 확산 프로세스에서도 독립 TLO를 갖춘 출연연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개별 출연연의 입장에서도 개별 출연연별로 봤을 때도 R&D 프로세스와 성과 확산 프로세스가 한쪽은 지나치게 낮고 한쪽은 지나치게 높은 또 혹은 한쪽은 지나치게 높고 한쪽은 지나치게 낮은인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렇게 두 프로세스 간의 효율성의 차이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앞서 이렇게 얘기했듯이 그 내부 프로세스에서 어떤 충돌이 되는 부분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DA와 DA와 네트워크 DA 분석의 결과를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두 번째 스테이지인 그 성과 확산 프로세스에서의 분포가 이렇게 좀 달라지게 됩니다. 네트워크 DA 분석에서는 이렇게 조정을 통해서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트워크 DA에서의 어떤 그 효율성 분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분포, 산업기술 출연연과 뭐 기초기술 출연연 간의 어떤 분포의 형태, 이렇게 산업기술이 좀 더 가운데 이렇게 중위 수준의 효율성을 갖춘 출연연이 더 많이 집중되어 있고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쨌든 결과는 서로 이렇게 굉장히 다른 분포를 가지고 있다. 기초기술과 산업기술의 효율성은 상당히 다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독립 TLO와 공동 TLO의 형태의 이제 분포도 이렇게 나타냈고요. 특이한 거는 네트워크 DA와 DA 형태의 비교를 봤을 때 이게 최적 효율성을 나타내는 1의 분포가 네트워크 DA에서는 이제 다소 많이 감소하게 되는 조정을 통해서 다소 많이 감소하게 나타납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 좀 한계점은 분석 기간이 2011년에서 17년으로 좀 짧아서 장기간의 효율성 변화를 보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프로세스의 시차를 임의적으로 2년, 뭐 이렇게 R&D 프로세스에서는 2년, 성과 확산 프로세스에서는 1년 이렇게 가정을 해서 이렇게 나타냈는데 실제로 이제 개별 연구마다 제각각의 시차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구를 실증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한계에 의해서 이제 특정 시차를 가정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조건의 시차를 두어서 분석을 해볼 수도 있지만 그 경우에는 뭐 개별 사업마다 또 성과 확산의 시차가 상이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실증 분석의 한계가 남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